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여러모로 후유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대선 과몰입 증후군입니다. 정치적 이슈에 과도하게 몰입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언쟁을 벌이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나는 A 후보를 지지하는데 뉴스 기사나 인터넷 댓글에 A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등장하면 마치 그것이 나를 비방한 것처럼 여겨져서 흥분하고 설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분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머릿속에서 온통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정치적 이슈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해지고 화병까지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연인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적 견해는 다르다 보니 선거 때문에 가족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연인들이 헤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나 정치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중요하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건 분명 내 삶이나 내 이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는 투표 참여 등 건전한 정치 참여 방식으로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망한다거나 이민을 가버리겠다거나 내 삶까지도 크게 파탄날 것처럼 흥분된 목소리를 높이는 과도한 몰입은 무언가 과장된 것입니다. 정치적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대상으로의 과몰입은 자기 삶으로부터의 도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즉, 숨겨진 내 삶의 문제를 정치적 이슈 등에 과도하게 몰입함으로써 잠시라도 잊어버리거나 도피하려는 일종의 중독 현상입니다.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스포츠 중독, 연예인 사생팬 중독, 그 몰입의 대상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적절히 곁에 두고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몰입 이면에는 언제나 내 삶으로부터의 도피 심리가 존재합니다. 내 삶이 고갈되고 여유가 없을수록 이런 도피 심리는 더 강해집니다. 물론 자신은 이 나라를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합리화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정치 참여를 넘어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거나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릴 정도의 과몰입은 이면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황장애로 내원한 30대 전업주부 여성 P씨입니다. 특이한 건 몇 달 전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집으로 지하철을 타고 오던 중에 처음 공황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다가 숨쉬기가 어렵고 어지럼증이 동반되면서 죽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후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에 두려움이 심해서 어디로 여행도 못 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P씨는 나라 꼴이나 정치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발작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P씨는 촛불 집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박 전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길 바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다음 주에도 계속 촛불 집회를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깝깝했다고 합니다. 처음 내원 당시 P씨는
자신의 공황장애는 박 전 대통령과 깝깝한 정치 현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국민의 80% 정도가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P씨처럼 매주 광화문에 촛불 집회를 참여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독 P씨는 과몰입되어 있습니다. 몸이 힘들면 촛불 집회 참여를 좀 쉬면 안 될까요? P씨가 참여를 안 하면 탄핵될 게 안 될까요? 그런데도 기어이 매주 참여하려는 과몰입 욕구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바로 자신의 삶으로부터의 도피였던 겁니다. 본질은 자녀 교육 문제와 남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P씨는 자녀 교육에 열성인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이 성적은 P씨의 기대와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성적이 엄마의 자존심이라고 여겼던 거죠. 주변 엄마들 보기에 창피하다는 생각에 다른 동네로 이사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도 다른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의 성적을 어떻게 볼까 불안했던 겁니다. 이런 불안을 밖으로 투사할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와 남편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를 자꾸 원망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또 남편 경제력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좀 더 어릴 때부터 더 좋은 학원을 보냈을 텐데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른 아빠들처럼 좀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 공부라도 좀 봐줘라 라며 계속 재촉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자신의 선량한 요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주말에도 힘들다며 집에만 계속 누워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나는 밖에서 일하다 들어와서 피곤한데 당신은 그렇게 촛불 집회니 뉴스나 볼 시간에 당신의 아이들을 좀 챙기면 안 되냐며 맞서게 된 겁니다. 남편 입장에선 직장이란 전쟁터에서 이미 지쳐서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쉬고 싶은 생각이었겠죠. 게다가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남자답지도 못한 게 누구 탓이냐를 놓고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슴 답답한 진짜 원인이었던 겁니다. P씨는 더 열받아서 더 나가고 싶은 반발심이 생긴 겁니다. 내 자식과 내 남편도 뜻대로 안 되는 마당에 광화문 광장에서라도 자기 뜻대로 큰 목소리로 질러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욕구가 결국 정치 집회에 과몰입하는 현상을 만들어낸 거죠. 빨리 탄핵이 되고 좋은 새 대통령이 뽑혀야 자신의 공황장애도 빨리 나을 거라고 여겼지만 사실 공황장애 원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바로 자신이 아이를 바라보는 불편한 마음과 남편을 향한 원망의 실체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과몰입의 매우 위험한 또 다른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심한 우울증 때문에 내원한 50대 여성 K씨의 사례입니다. 독실한 신자인데 남편이 자꾸 교회 가는 걸 막아서 우울증이 왔다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몸이 아픈 것도 없고 마음도 편한데 남편이 못 가게 막아서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고 죽고 싶다는 겁니다. K씨는 하느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데 남편이 가로막고 있으니 이런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야기는 또 달랐습니다. 사이비 교회라 지금까지 돈 버린 것만 엄청났다는 겁니다. 남편은 원래도 아내가 우울증으로 집에만 무기력하게 있어서 교회라도 한번 다녀보라며 권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K씨는 정말 몸도 마음도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사람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회비며 행사비며 수련회 참가비며 끊임없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목사님과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가고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해결되는데 이깟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며 말리는 남편을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봤다고 합니다. K씨의 남편은 뒤늦게 사이비 종교임을 알아차렸지만 K씨는 아직도 포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괴로움이 이 종교로 한 방에 다 해결될 듯한 착시현상을 가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원래 K씨가 우울증이 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골 지역에서 공부도 잘해서 동네에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라는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있었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자긍심의 상처 때문에 결혼 이후 줄곧 술을 자주 마시고 밖으로 겉돌며 집안일이나 아내에게는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더 잘되지 못한 게 모두 며느리 탓이라 여기는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K씨는 결혼 생활을 계속해왔던 겁니다. 결국 이런 가학적인 상황을 아내 혼자 견뎌왔던 겁니다. 친정에도 기댈 만한 상황이 못 됐고 그러던 터에 우울증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겁니다. 그곳에만 가면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자신을 환영해 줬답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무관심하고 시댁 식구들은 나만 욕하고 내게 끊임없이 해달라 요구만 했는데 처음으로 따뜻하게 말 걸어주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K씨는 아직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종교나 목사님이 한 방에 해결해 줄 거란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착시현상이죠. 결국 남편과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풀리지 종교에 과몰입한다고 해결될 게 아닌 거죠. 더 큰 파국만이 기다리는 겁니다. 신도들 중에 유난히 종교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현상도 바로 이 같은 개인적인 도피 심리와 연관될 때가 많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괴로움을 누군가가 대신 짐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짐이 크고 내가 노력할 의지가 약해질수록 영웅처럼 누군가가 단박에 해결해 줬으면 하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정치인이나 종교가 대신해 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 스타에게 혹은 연예인에게 투사해버리기도 합니다. 대선 후보들 중에는 자신을 찍어주면 빚도 다 탕감해주고 연금도 더 많이 주겠다고 공언합니다. 이런 걸로 내 삶이 확 펴질까요? 하지만 과연 정치만 바뀌면, 대통령만 바뀌면, 이런 공약만 듣고 있으면 내 답답했던 가슴도 일시에 뻥 뚫리고 모든 짐이 덜어지고 행복한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을까요? 롯데의 이대호나 기아의 최용우가 홈런을 치면 부산이나 광주 시민들의 삶도 뻥뻥 뚫리는 걸까요? 그냥 적당히 즐기고 스포츠거리고 구경거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의 홈런에 웃고 울기까지 할 일은 아닌 거죠. 초등학생 L군은 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하루 종일 스포츠, 프로야구 중계를 지켜보고 이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과몰입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좌지우지 될 정도의 과몰입은 결국 내 삶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도피인지를 파악해야 진정한 행복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나 삶이 고단할수록 우리는 그저 영웅을 갈구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 숭고한 특질과 의지를 찾기보다 그저 멀리서 영웅을 추앙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슈바이처가 되려면 너무도 고생스럽고 고단하지만 슈바이처 같은 영웅이 뿅 하고 나타나 주기만 기다리는 건 훨씬 손쉬운 일이기 때문이죠.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선한 의지와 고귀한 가능성을 일깨워서 내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하지만 내 삶의 주체성을 상실해버린 채 그저 외부에서 가장 그럴듯한 영웅을 믿어버리고 내 괴로움을 한 방에 해결해 주리라는 환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건 언젠가는 실체 없는 무지개처럼 깨어질 환상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녹슬게 만듭니다. 아무리 프로야구를 좋아하고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꿰고 있어도 내 심장과 내 근육을 직접 뛰게 만들지 않으면 나는 점점 쇠약해져 갈 뿐입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영혁의 심통부르기였습니다.